부모님 자신들이 너무 힘든 삶을 살다 보니까 자식을 성공시키려고 부모님께서 많은 노력을 했잖아요. 부친의 희망은 가을님과 언니의 성공이 전부였던 거예요. 그건 모친 역시 마찬가지였던 거고요. 그래서 들어갈 때 공부 잘하라고 집착했었던 것이고, 오늘 차례는 원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그렇게 간섭한 집착이 이어졌던 거예요. 공부하라고 잔소리하고 이렇게 저렇게 옆에서 계속 했던 얘기 또 하고 할 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못 배웠던 거를 자식들한테 더 배우게 해서 자식이 잘 되는 걸 보게 하고 싶었었던 거지. 낙이 뭐가 있었겠어요? 자식들 잘 되는 것밖에 없어. 아니 호락호락하기를 해. 자식들에서 상냥하기를 해. 집안이 매일 다툼에다가 우환이 끊이지를 않고 지금 현재 삶이 만족스럽지가 못한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어디로 가? 자식들이 잘 되는데 꿈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거라도 없으면 살 수 있을까 없을까? 본인이 나중에 누릴 수 있는 어떤 또 다른 큰 호강이라고 하는 건 뭐냐? 자식들 잘 되는 게 그게 그 사람한테는 최선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본인의 희망인 거지. 옛날에 시골에 살던 노인네들은 다 어떻게 보면 자식들이 희망이다. 자식들만 보고 살아라. 남편이 죽고 6.25 때 월남전에 참전해가지고 애는 떨렁 남겨놓고서 남편이 다 죽어버렸어. 미망인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 그런데 애들은 둘, 셋 남겨놓고서 이제 과부가 돼가지고 그 모진 세월들을 살아났어. 판잣집에서 오직 고생을 하면서 먹을 것도 없어가지고 그 고생을 해야 사는데 이 엄마들이 오직 하나 어떤 희망을 가지고 사는 줄 알아요? 자식 잘 되는 희망 그거 하나만 보고서 그 모진 고통을 참고 배고픔도 참고 발이 터지는 것도 참고 손이 불어 터지는 것도 참고 잠도 못 자는 것도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해서 그 고통을 참으면서 살아왔었어. 본인의 또 다른 희망이자 꿈이 뭐냐? 내가 덜 배웠으니까 내가 경제적으로 넉넉하지가 못하다 보니까 자식들이 좀 경제적인 넉넉하고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 그것이 또 다른 집 차로 가게 되는 거지. 돈이 많이 있고 부유한 가정에서만 그리고 학식이 높은 가정에서만 자랐으면 그렇게까지 막 할 수 있을까? 아니야. 또 다른 아픔이었던 거지. 그 아픔을 그래 내 새끼들이 잘 되는 걸 통해 가지고 내가 그걸 대리만족하려고 하는 마음이 누구나 다 있어. 그러니까 자식 새끼가 공부 시험 잘 받아오고 학교 가지고 우등한 성적을 받아오고 1등하고 2등하고 3등하고 순위권 안에 들어가면 그렇게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유전자가 원래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지금 현재 못 산다 하더라도 지금 내가 죽는다 하더라도 만약 자식 새끼를 안 낳아놓고 내가 죽잖아. 그럼 어떠냐면은 내가 왜 살았지? 빈 껍데기밖에 안 남은 것 같아. 죽으면 아무것도 안 남기는데 이 세상에 남기고 오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이 들어. 이름 섭자 아니 이름도 다 지워지는 걸 뻔히 아니까 아쉬워해. 그렇기 때문에 새끼를 낳는 거예요. 새끼를 낳으면 뭐냐? 또 다른 내가 복제가 돼가지고 여기 살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또 다르게 복제가 돼서 사는 것이 잘 살기 바라겠어요? 못 살기 바라겠어요? 내가 사는 건데 결론은. 잘 봐요. 인간은 왜 복제를 하는데? 자기가 영생의 목숨을 가지려고 있잖아. 지금 영생의 목숨을 가지기 위해서 유전공학이 발달되어 있는 나라는 어쩌면 다 완전히 운명하기 전에 냉동 상태로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 기술이 발전될 때까지 딱 그대로 지금 올려놓은 상태예요, 사람을. 그러다 나중에 딱 몸이 재생될 수 있는 그런 과학의 기술이 딱 만들어질 때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자기의 몸을 그렇게 해서 다시 재생해 달라고 하면서 지금 맡겨놓은 시체가 수백구야. 그렇게 다시 살라는 이유가 뭐예요? 이미 얼렸으면 이미 끝난 상태야. 그 모든 프로그램이 다 제로가 되어 있는 상태다 이 말이지. 그 끝난데 나중에 또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게 과연 내 몸일까? 또는 이 뇌를 가지고 또 다른 뇌사자의 몸에다가 딱 넣는다고 하면 생각을 해봐. 그럼 과연 이건 누구 몸일까? 내 몸일까? 남의 몸일까? 이게 바로 남의 몸인 것 같지만은 내 뇌가 들어가니까 이거 내 몸 아니야? 남의 몸이긴 한데 내 몸인 것 같기도 한데 라는 생각이 든다 이 말이에요. 지금 현재 있는 자식이라고 하는 이 유전자가 뭐냐면 바로 또 다른 나기 때문에 얘한테 그만큼 집착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그리고 열심히 뭔가 수련을 해가지고 네가 최고의 의사가 돼야 돼. 최고의 변호사, 판사가 돼야 돼. 로펌을 운영하는 최고 경영자가 돼야 돼. 라고 하면서 부모가 그렇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자기 자신한테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현재 있는 자식이라고 하는 이 유전자가 뭐냐면 바로 또 다른 나기 때문에 얘한테 그만큼 집착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또 다른 사랑이기도 하면서 자기 연민이기도 하고 사랑이기도 하면서 복잡단단한 거예요. 그래서 자식이 잘 되면 이게 또 다른 나의 내가 잘 되는 거고 내가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운 거예요. 물론 자식이 지가 잘 됐는데 부모한테 막 함부로 하거나 이렇게 하잖아. 그러면 이제 자식이 잘 된 게 열받기 시작하게 그렇게 돼. 그렇게 문제가 생겨가지고 자식이 잘 되는 걸 싫어하는 부모들도 있어. 그런데 그거는 극히 드물어. 하지만 있어. 그런데 대부분의 부모는 어떠느냐? 제가 나의 유전적인 것을 가지고 태어나고 얘가 또 다른 나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 모든 것을 바쳐가지고 나의 내일이다 생각하고 나의 희망이다 생각하면서 자식만 바라보고 살았던 거예요. 전쟁을 통해서 남편이 죽고 해가지고 남았던 미망인들이 그 아이들, 자식들을 키워가면서 뭘 보고 그렇게 살았느냐. 꼬부랑 할머니가 돼가지고 그렇게 고생한다 하더라도 이 아이들이 잘 되는 것 보면서 이 아이들이 잘 되면 그렇게 행복하고 즐겁고 그렇게 고단한 인생이지만 그렇게 살다가 죽는다 하더라도 아이 그래도 나의 또 다른 유전자가 그렇게 남겨줬으니까 그만해도 괜찮아. 그만해도 괜찮고 그만해도 감사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었던 거예요. 과연 본인의 부모는 다를까? 그렇기 때문에 본인한테 그만큼 애를 쓰고 해서 나의 희망이기 때문에 그만큼 뭔가를 더 했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밥하지, 일하지, 피곤하지, 쩔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그 시간 동안에 또 잠자는 시간까지 쪼개가지고 열심히 해라, 나름 격려를 하고 집착과 같은 격려를 하고 하는데 그게 그냥 나온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게 그만큼의 정이 있고 사랑이 있으니까 되는 것이고 애정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지. 피곤해 죽겠는데 자기 바빠 죽겠는데 남의 자식 방에 가지고 남의 집 애들 찾아다니면서 아 열심히 하는군요. 아 이 집 애도 열심히 하는군요. 아 이 집 애도 열심히 하는군요. 안 하잖아요. 이유가 뭐냐?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 유전자에 가진 또 다른 나이기 때문에 그만큼의 애정을 기울이게 되는 거예요. 집착을 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하는 것을 이분도 나름대로 그 기준을 맞추려고 어떻게 하면 자식의 마음에 상처를 안 입고 자식이 안 아파하고 나름대로 좀 잘 되게 잘 풀리게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쌩 고생을 하면서 노력을 해왔던 거예요. 다만 조금 그 기준을 잘 모르시다 보니까 그 기준이 좀 과하거나 덜 했다 뿐이에요. 그런데 나는 그걸 모르고 이 사람이 나를 그렇게 뭔가 하라고 일을 하라고 푸시를 하고 계속 뭔가 더 하라고 해서 내가 괴로워 생각을 했었지만 지금 본인이 방금 전에 내가 이야기한 만큼의 알미 확장이 되니까 어때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미워졌던 그 과거를 지금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그 전에 공부에 대한 미움이 이만큼 100%였으면은 지금 현재 똑같이 100%인가요? 이거에 대해서 본인이 중간중간에 한번 스트레스 받고 짜증나고 막 이 과거를 생각하면 어때요? 이거 딱 생각하면 어때? 막 분노가 솟아오르면서 어떻게 나에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라면서 막 이렇게 솟아올랐죠. 터질 때가 있고 본인 스스로 패닉 상태에 빠질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전에는 이거에 대한 재반 내용을 전혀 모르다 보니까 어떻게 나에게 그럴 수 있어라는 생각이 든 거지. 그러니까 운망이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공부한 걸 바탕으로 다시 한번 쳐다보니까 어때요? 아, 저 사람의 또 다른 아픔이 있었구나. 힘든 것이 있었구나. 고통스러운 것이 있었구나. 저 사람의 또 다른 희망이 바로 나였구나. 나를 통해서 본인의 희망을, 본인의 미래를, 본인의 욕망을 해소하고 싶고 나를 통해서 저 사람이 또 다르게 기쁨을 느끼고 싶고 행복을 느끼고 싶구나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이것만 듣는다 하더라도 지금 감정의 수치가 떨어졌다 이거예요. 이거를 모르다 보니까 뭐가 되느냐. 감정이 100%, 200%, 1000% 이렇게 올라서 폭발을 하게 된다 이거예요. 근데 이걸 제대로 안다라고 하면은 이제 감정이 그럴 수 있었구나. 가해왔던 우리 부모였구나. 어쩌나. 참 고생 많았네. 이런 마음이 차차차차 들게 만들어야 돼. 그러면 본인의 패닉 증상이 이렇게 계속 나타날까? 이런 공황 증상이 그리고 갑자기 분노가 솟구쳐 오르는 이런 것들이 과연 계속 그렇게 될까? 모르기 때문에 그러한 패닉 증상이 나타나고 불안과 분노와 폭발이 동반되게 되는 거예요. 기준을 모르니까. 부모가 그렇게 했었던 거에 대해서 아는 것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아는 것이 많아지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저 사람에 대해서
이해가 되고 내가 공연스레 미안해지기도 하고 내가 잘못했던 것들만 자꾸 더 생각이 나고 갑자기 눈 한 귀퉁이로 눈물이 주르르 흐를 때가 있고 가슴이 갑자기 부모를 생각했을 때 내가 왜 그랬지라면 애절한 마음이 착 들기도 하다가 부모가 나에게 잘해줬던 조각들의 기억들이 한 편씩 탁탁 떠오를 때마다 이제 가슴 한 편이 구멍처럼 후벼 파는 것 같이 아픔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내가 몰랐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미웠고 내가 몰랐기 때문에 나의 마음병이 이렇게 커졌었던 거예요. 이제부터 뭘 해야 되느냐? 알아야 돼.